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세 번째이면서 제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목과 같은 제목이네요. 로컬 리들과 로컬리스트. 현장에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과제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일단은 숲세권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지쳤고요.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대면하려면은 생태적인 숲세권. 꼭 숲이 아니더라도 마을 정원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꽃나무와 채소와 과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심어서 즐기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숲세권을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의사와 병상이 안전해야죠. 여러분, 방역 정책의 마지노선이 의료 방역입니다. 의료가 무너지면은 방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단위로 공공의료 체계가 점점점 로컬 중심으로 분산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요, 공공의료 체계만으로 부족해요. 공공의료 체계와 딱 맞붙어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야 되는 게 마을 돌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이미 우리가 해오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좀 더 체계화해서 병원과 전문적인 의료인들과 협력해서 빈틈없는 의세권을 만들어야겠죠. 학교 못 가는 애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며칠만 하면 방학하고 엄마들이 며칠만 하면 개학했다 그랬어요. 학교와 가정이 역할 분담으로 애들을 챙겼는데 가정으로 다 떠넘긴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집에 가둬두는 것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학교도 못 가고 집에 가둬둘 수도 없으면 동네 풀어놓고 같이 챙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뭐죠? 마을 학교와 마을 교육 공동체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넓혀야 애들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느라고 탄소 배출이 심해요. 화력 발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끼는 것을 넘어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죠. 왜? 에너지를 안 쓰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재생 에너지죠. 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재생 에너지, 즉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배터리를 설치하고 태양광을 연결해서 가상 발전소 시스템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폐기물 버리면 묻거나 태웠는데 태우면은 냄새 난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잖아요. 많이 묻었어요. 근데 그 폐기물이 그 폐기장이 이제는 포화 상태예요. 2025년이면은 묻을 데가 없어요.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어 있어요. 버리더라도 태우거나 묻지 않으려면 다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쓴다? 이제 쓰레기는 폐기물이 아니고 자원입니다.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뭐죠? 분리배출, 분리수거, 재활용입니다. 이 중에 핵심은 분리수거죠. 아파트에서는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버리는 곳, 수거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분리수거 장소가 집 앞이 아닌 거점이면서도 안정적이에요. 바로 아파트와 같은 시스템을 동네마다 다 만들어야 돼요. 아파트의 두 번째 비결은 뭐죠? 24시간 맞교대하면서 분리수거를 관리하는 경비원이 있는 거예요. 바로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관리하는 상주인원이 동네마다 다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클린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재활용 센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순환 자원, 자원순환의 거점들을 동네마다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죠.
노후주택들, 단열이 취약한 주택들, 전기가 다 새요? 보일러를 떼도 추워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죠? 동네 협동조합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북구 삼양동에 마을관리소를 만들었잖아요.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우리 동네 집수리는 우리가 한다. 서울시 가금주택 사업 우리가 상담하고 우리가 시공 대행하고 여기 누가 일을 해요? 동네 건재상, 철물점, 전파사, 일자리가 없어서 노시는 건설 노동자들, 솜씨 좋은 동네 맥가이버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형편이 괜찮으면 자원봉사로 일거리 삼아 수익도 받으면서 집수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동네마다 다 만들어야 된다.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동네마다 마을관리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문제죠. 여기서 매연도 나오고 에너지를 많이 써요. 이제는 걸어 다녀도 크게 불편하지 않는 그런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다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보행, 그래도 바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자전거, 요새 PM이라 그러죠. 퀵보드, 휠체어. 한 사람을 이동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게 PM이라는 거예요.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거죠. 자전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행과 PM 친화적인 도시로 다 바꿔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 다 동네에서 자그만 시범사업 수준이지만 다 해오고 있던 것들입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이런 로컬 뉴딜의 정책을 누구나 어디서라도 다발적으로 추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데이터입니다. 현장 기반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인구 통계학적인 데이터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역구에는 몇 명이 살고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고 연령 비율이 어떻게 되고 생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면적은 어떻고 숲의 면적은 어떻고 주택수는 몇 개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의외로요. 시, 광역 단위로는 데이터가 있는데 자치구 순으로는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통계청도 잘 안 만들어요. 그러니 자치구도 없으니 동 단위로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지역사회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뭐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자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융합을 할 거 아닙니까? 협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융합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종류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활동 경험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는데요. 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실패하더라. 이런 경험. 이걸 우리가 안목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참 글로 써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글로 남기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글로 남겨야 됩니다. 자료로 남겨야 되고요. 자료를 힘든 건 어떡하죠?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경험들을 전수하고 교류하고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럴 때 로컬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로컬 데이터가 왜 중요할까요?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은요, 정책을 쉽게 잘 만들 수 있어요. 만든 정책을 설득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려면 가장 누구를 먼저 설득해야 되죠? 공무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재정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기업을 설득해야 돼요. 요새는 기업들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과가 날 것이라고 하는 성공적인 예측 가능성이 눈에 보여야 거기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재정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데이터가 있으면 쉽게 설득합니다. 즉, 데이터가 있으면은 정책을 잘 설계할 수 있고 설계한 정책을 쉽게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조달을 쉽게 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행정 공무원한테 버럭한다고 공무원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공무원들한테 고만징징 됩시다. 데이터 딱 내밀고 이렇게 하자. 근거가 있다. 이러면은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동안은 행정 이니셔티브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행정이 공모사업을 공고하면 여러분들이 줄 섰잖아요. 우리 뽑아주세요. 우리 뽑아주세요. 아니에요. 거꾸로 해야 돼요. 주민이, 지역이, 커뮤니티가 이니셔티브를 가지면 우리가 공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과 자원을 가진 기업과 행정을 공모하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 있다. 같이 하자. 그러면 저기랑 해야 성과가 나겠다. 그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의 공모에 응할 때 주민이, 지역사회와 커뮤니티가 칼자루를 쥐고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야 융합이 되고, 융합이 돼야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고, 그래야 다수의 살기 바쁜 주민들도 혜택을 기대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면은 비로소 혁신 정책에서 사회 혁신으로 넘어서는 발판, 디딤돌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내기 위한 프로세스. 사업의 방식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문제 해결형 워킹그룹이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원인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 경험 있는 사람들, 다양한 영역의 솔루션을 가진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 돼요. 또 그 사람들이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을 다 함께 붙여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할 때는 문제 해결형 협업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적인 1년짜리 단년 사업이 아니고요. 계획형 사업, 그리고 최소한 3, 4년을 바라보고 성과를 기대하는 중장기 계획형 사업으로 사업 모델을 바꿔야 된다. 처음에 시민들이 등장할 때는 단년도 공모 사업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형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이 전환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활동가들, 몇 명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사업이어야 돼요. 단순 명쾌한 실행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역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딜까요? 주민이 중심을 잡고 주도할 때 전문가는 100% 자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로컬 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컬 랩 프로세스를 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다? 네, 아까 말씀드린 동마다 다 있는 주민자치회를 거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동네 유지 몇 분들만 모여서 동네 거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의논하는 민주주의의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 바로 민주주의의 플랫폼인 동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실천적인 로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통상적인 로컬 프로세스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두 개가 붙어 있네요. 더블 다이아몬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네에 문제가 뭐가 있지 두루두루 들으면서 주민들에게 시급하고 절실한 아쉬운 것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문제가 뭐지 압축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문제 정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원들을 다 엮어야 되겠죠? 다시 펼칩니다. 이거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최적, 효율적인 실행 모델로 다시 압축, 집약시킵니다. 이렇게 4단계로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다시 벌렸다가 오므리는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의 실행 솔루션을 얻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은 연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뭐 교수님들, 학사, 석사 이런 게 아니고요. 동네에 살기 때문에 동네를 가장 잘 아는 동네 주민들이 연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컬 데이터를 수집하고 차곡차곡 쌓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전문가들이 좀 도와주면 쉽겠죠. 그리고 요새는요, 인터넷 가서 키워드 쳐보면은요, 주르륵 나옵니다. 그리고요, 적절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요, 다 그래프로 자동으로 변환해 줍니다. 예전에 비해서 데이터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조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퍼실리테이터 많이 하는데요. 퍼실리테이터라는 게 뭡니까? 네, 말문이 막힌 사람, 뻘쭘해서 얘기하기 불편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와서 한마디씩은 하고 가라고 촉진하는 게 퍼실리테이터예요. 이제는 여러분, 퍼실로는 안 됩니다. 직접 협력에 나서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훨씬 더 공을 들여야 됩니다. 퍼실에서 조직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상했다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의상했지만 다시 풀고 갈등을 풀고 다시 해보자 라고 마음을 맺도록 연결해주고 협력하게 하는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솔루션들을 결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분들을 잘 초대하고 이분들이 서로 민주적이고 협력적으로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각자 다른 영역에서 참여했지만 각자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해야 그분들이 계속 협력을 지속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자원과 다양한 주체들을 잘 초대하고 잘 협업시키는 조율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특별한 전문가적인 역량보다는 두루두루 잘 알고 또 사람들을 두루두루 잘 챙기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일하면 참 편해. 이런 사람들이 동네 한둘은 다 있습니다.
마치 기업으로 치면은 CEO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혁신의 주체, 로컬 프로세스인 로컬 랩을 유능하게 잘 꾸려가려면, 그래서 혁신 정책에서 사회혁신으로 전환해서 살기 바빠도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그래서 위기를, 기후위기를 다 함께 극복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로컬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자질 중에 어느 하나만 잘해도 되고요. 보통은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나는 이 중에 어떤 거에 조금 친숙하고 어떤 거 할 때 조금 더 기분이 좋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로컬 뉴들의 실천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잘 해오셨고 앞으로 10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